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는 시간,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종목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62,400원이고요. 당시 잡아주셨던 목표가가 7만 원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하고 중국 관련해서의 모멘텀은 꾸준히 기사화되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고 가볼까요? 네, 지금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차례 급등을 좀 보이고 나서 단기적인 좀 조정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있다라기 좀 보다는 그냥 이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같이 받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 JYP에 대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이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JYP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로 인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하게 찍힐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엔터주들을 다 같이 묶어 보시기보다는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으로 애초에 다른 종목이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하락폭도 컸어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97,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3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눈물 납니다, 진짜. 네,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70%의 조정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좀 회복을 해가는 그런 단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7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만 원이라고 해봤자 사실 지금 현재가에서 좀 보자면은 한 12%, 1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목표가를 상당히 높게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조만간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그대로 7만 원 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TSI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약간은 추세가 썩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이 드는데요. 아직 손절가 라인까지는 안 갔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봤을 때 조금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의 변동 없을까요? 네, 뭐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매수가를 6,300원에서 6,500원 사이로 잡아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범위 살짝 벗어난 수준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대량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말라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이전 이제 시세 초입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어주고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1선을 보통 이제 기준 이제 추세를 좀 볼 때 이제 기준선으로 잡는데 지금 딱 6,300원 구간이 21선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21선 상단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은 상승 흐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TSI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로서 움직이는 좀 종목인데 지금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뭐 캐즘이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이 기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보더라도 23년도에 적자 이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24년도에는 그래도 흑자로 좀 전환을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만 좀 봤을 때도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을 한번 보시더라도 1분기에 62억, 2분기에 100억, 3분기에 24억, 4분기에 10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24년도에 흑자 전환은 좀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수주 잔고도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TSI도 보시면은 17,400원까지 올라갔다가 4,000원대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지금 이평선 수렴하면서 지금 241선과의 이격도 지금 축소를 해둔 자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형적인 이제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도 지금 저기 보이는 장대 양봉을 더 깨지는 않는 느낌이 확실히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말씀 주신 매수 밴드를 잘 기억하면서 저점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농심 살펴보겠습니다. 농심도 최근에 거래량이 쏠리면서 장대 양봉 한번 그려내줬는데요. 그때 이후로 시장이 썩 좋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 버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 계속 유효하게 끌고 갈까요? 네, 지금 뭐 사실 변동성이 크게 없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이 40만 원, 39만 원 사이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딱 이 검정색 241선 걸쳐 있는 자리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이평선과 이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5일선 쭉 올라오게 되면서 어제 오늘 밟고 양봉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시장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도 농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시장이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출 확대에 대한 이런 재료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불닭볶음면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편의점을 가서 불닭볶음면을 봤는데 네. 무려 1,800원이더라고요. 비쌉니다, 불닭. 네. 그래서 다른 라면 대비해서 확실히 좀 가격이 비싸다. 근데도 어떻다? 우리는 잘 나간다. 네, 사 먹는다. 그래서 이 50원이 올랐다고 해서 안 먹을까? 사 먹는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도 그럼 기존에 주셨던 가격 전략 47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쭉 끌고 가보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자, 새로운 공약주 하나씩 받아볼 텐데요. 우선 저는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었습니다. HJ중공업 첫 번째 탑픽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선주 단에서의 관심이 좀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HJ중공업을 이미 홀딩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계속 눈여겨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도 또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선과 관련돼서 이 중국 해군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협력을 좀 다시 한번 요한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J중공업도 이 MRO 사업과 관련돼서 충분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 1호 이 함정 방산 업체로서 지금 그런 굳건한 자리에 지금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조선업 좋은 거는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멘텀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게다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플랜트나 그리고 뭐 건설업까지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해외 뭐 건설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 사업 부분, 그러니까 조선뿐만이 아니라 이 건설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 해군과 관련돼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독도함이라든지 이런 네. 함정과 관련된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생산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MRO 사업도 계속 같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MRO와 관련돼서 단순히 지금 하나오션으로 뭐 혹은 현대중공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HJ중공업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왔었던 기사인데 이제 하나오션에 대한 MRO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빨리 했다. 맞습니다. 네. 어제 기사 봤어요. 네, 그래서 와 역시 한국인들 실력 좋고 엄청 빠르다. 빠르다. 이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뢰가 분명히 바탕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J중공업도 역시나 이 MRO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를 따낼 수가 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속도를 빨리 내고 싶은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기업에만 하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조선소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수십 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HJ중공업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좀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일 장대 양봉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 MRO 사업에 대한 진출 소식이 있고 난 뒤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10,000원을 터치를 못하고 9,900원에서 좀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거래량이 어떻다? 이 상승, 미흡하네요. 그쵸, 상승 구간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상승 흐름을 하는 구간에 있어서도 숨고르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딱 보시면은 이전에 좀 고가도 형성이 됐었고 한 자리입니다. 근데 또 11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지지받고 다시 네.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상승에는 10,000원대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좀 잡자면은 지금 뭐 8,000원에서 8,500원 사이 그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500원으로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좀 넉넉하게 6,000원 라인으로 좀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6,000원 라인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한번 돌파했었던 자리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해줬었던 이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이 조정에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탈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6,000원 상단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는 사실 추가 매수 기회 혹은 신규 진입 기회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J중공업 첫 번째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매수 밴드는 8,000원에서 8,500원 구간으로 눌림이 있을 때마다 저점 매수해보는 구간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상에서 아까 보여주셨던 빨간 기둥 두 개가 연달아 있었는데 그때 이미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 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강한 종목이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못 박았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자체가 섹터가 전망이 괜찮고요. 또 이번에 한화오션에서 보여줬었던 정말 한국인들 빠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또 보여줬을 때는 앞으로 6,000원까지도 약간은 매수 밴드를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까지 같이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략주로는 이오테크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유리기판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뭐 삼성전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어떤 포인트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면 이제 레이저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저 마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레이저를 응용한 그런 기기들을 좀 개발하고 네.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삼성전자, 그다음에 애플, 뭐 TSMC 이런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TSMC에 이제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이 이오테크닉스는 그 벽을 뚫어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레이저로 이제 커팅이라든지 혹은 어닐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는 게 일단 HBM이었죠. 네. 그래서 HBM과 관련돼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 이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 혹은 이 조정폭이 좀 컸던 거는 SK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주가가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간접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TSMC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디본더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자, 본드라고 하면은 의미가 뭔가요? 연결해 주는 거요? 그렇죠.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여주는 거. 근데 앞에 D가 붙었다? 그러면은 기름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떼는 거죠. 떼는 딜리팅가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디본더라는 게 뭐냐면 지금 웨이퍼를 생산을 했을 때 웨이퍼가 굉장히 얇고 좀 취약하잖아요. 환경에 굉장히 좀 약한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 보통은 이 캐리어용 웨이퍼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이제 안전하게 옮기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붙였던 걸 떼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또 디본더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SMC 공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HBM 관련주라고 충분히 좀 봐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드릴링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TSV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D램에 대한 TSV 공정은 따로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포저라든지 그 안에 이제 PCB 기판과 관련된 이 TSV를 하는데 이오테크닉스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오테크닉스가 유리기판 관련주거든요. 네. 근데 크게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지 못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숨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HBM과 관련돼서 이제 TSV 공정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TGV 공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TSV는 S가 이제 실리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포저를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글래스. 유리로 네.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TGV면은 G가 글래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실제로 테스트 장비를 이미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이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게 이런 고객사에 대한 부분 좀 비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고객사가 정확히 어딘지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뭐 TSMC 쪽 아니면은 삼성 쪽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서도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얇기 때문에 네. 충격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내더라도 혹은 이 구멍 낸 이후에 뭐 절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랙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조금의 크랙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수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지금은 수율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뭐 필옵틱스도 그렇고 이 TGV와 관련된 이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수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도 이전부터 레이저와 관련된 이런 기술력을 확보를 해둔 기업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애플 칩이라든지 TSMC에 또 공급을 하는 기업으로서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막 뒤처져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다시금 이 TSV 공정과 관련돼서 TSV 장비와 관련돼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과 같은 종목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각이 되지 않은 이오테크닉스를 보는 게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이오테크닉스 한번 보시더라도 시총이 지금 한 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필옵틱스의 시총을 한번 보게 되면 어느새 지금 1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유리기판이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1조 원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물론 23년도에 좀 주춤을 하긴 했지만 지금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4천억 가까운 매출액, 그다음 영업이익도 600억대로 일부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또 이 유리기판과 관련된 부분이 재료로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았어요. 사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좀 높게 잡았어요. 예, 그래서 어깨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0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널널하게 잡았습니다. 예, 8만 5천 원까지 열어두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 TSV, 그러니까 이 구멍을 뚫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커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루빙 장비도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살짝 홈을 파는 겁니다. 이 네. 레이저로.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이 절단기로 이렇게 잘랐어요. 아, 홈을 살짝 파서 절단하면 훨씬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리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 절단기로 그냥 네. 확 잘라버리면은 크랙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 오염물이 막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그루빙 장비를 통해서 살짝 그 커팅을 해야 되는 구간에 홈을 살짝 파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단기로 자르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깔끔하고 오염물도 이런 것도 덜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장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기판 관련돼서도 앞으로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그냥 중장기 관점으로 그냥 꾸준하게 담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게 마스터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라라고 내걸었던 종목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양전기공업이요. 좀 네. 호흡이 느릴 수는 있어도 계속 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좋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또 조선 선박 관련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비슷한 추이로 이오테크닉스가 그런 흐름을 그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밴드는 좀 넉넉하게 아주 길게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매수밴드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또 위로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으로 받아봤습니다. 결국 반도체는 수율입니다. 수율이 잘 나오기 위해서 미세공정단에서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공략주로 하이젠 R&M 가져와 주셨습니다. 1월에 정말 이야, 이 무빙 뭐냐, 대체 뭐냐 이러면서 당황스러움을 줬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액추에이터, 결국 로봇이 간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어제 좀 포착이 되면서 좀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두 자릿대의 상승이 나와서 벌써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네.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하이젠 R&M으로 무려 이제 350%의 수익을 달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좀 개발을 했다라는 이제 이슈로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또 국내 유일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개발을 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항상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하면은 이 하이젠 R&M의 상승폭이 가장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주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깔려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T로보틱스처럼 개별 이슈가 발생하면은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순환매 관점으로 봤을 때 재료가 다른 개별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하이젠 R&M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모터나 그리고 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 로봇 발사 연료체에 대한 부분 펌프용 액추에이터도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공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스타링크 이슈로 인해서 지금 다른 뭐 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개발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를 좀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터도 만들잖아요. 모터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모터 하면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전기차죠. 그러니까 전기차. 그래서 기존에는 자동차가 이제 이 엔진을 사용을 했다라고 네. 하면 전기차는 모터를 사용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이제 부각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고, 그래서 매수가를 사실 33,000원에서 34,000원으로 잡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21선 아래로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장중에 뭐 18%까지 튀어 올라와서 이미 벗어났네요. 네, 그래서 살짝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좀 접근하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21선 구간까지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일 그러니까 이 상태 36,000원대에서 마감을 하고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1차 목표가는 4만 원 구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매물을 좀 쌓아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단으로는 이제 저점 구간,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 있었던 자리인 3만 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좀 강한 종목입니다. 일단 두 자릿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끌고 가 보겠습니다. 34,000원 이하 라인에서 접근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지금 36,000원 구간 내일 시초가까지 계속 지켜준다고 한다면 바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목표가 4만 원. 아쉬운데요. 36,000원에서 접근을 해서 4만 원까지만 목표가로 본다고 하면 좀 아쉽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일 36,000원으로 시초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요. 여전히요? 네, 그래서 지금 하이젠 R&M의 네.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티로보틱스와 관련돼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금 왜냐면 로봇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네. 지금 하이젠 R&M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가 사실 뭐 뚜렷한 거래량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개파락 출발했어요. 네. 어제. 근데 이 티로보틱스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이 구간을 이겨내고 올라왔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모멘텀이 좀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이젠 R&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게 잡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시면은 딱 조정이 고점 대비해서 40%가 딱 눌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30% 수준의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되면 이제 네. 눌림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딱 그런 자리였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의 반등에서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이젠 R&M 일단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고요. 마스터님 저녁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저녁에 6시에 또 살만나는 주식 방송을 하게 되고 또 7시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새롭게 준비한 종목도 공개해 드릴 거고 또 시장과 관련돼서 혹은 이제 앞으로도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이런 식으로 머니포인트 통해서 같이 투자 대응 전략 짜보시고요. 또 저녁에 6시에는 살만나죠. 그리고 7시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 통해서 내일장 흐름까지도 함께 대응 전략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우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